빈둥님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때가 됐을 때 잘 끊어내는 것도 그 삶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앵커를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제가 또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최선을 다할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12월 17일. 제가 12월 27일 기준 8만을 넘었습니다. 우! 100만 유튜버, 5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가 하도 제 주변인들 중에 많아서 상당히 귀여운 숫자지만 저한테는 정말 다른 일도 하면서 의미 있는 빈둥님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기념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2023년 새해를 맞아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시 후에 끝까지 보시면 그 얘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빈둥님들은 저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하시대? 그럼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한테 키와 혈액형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40 넘어서까지 이런 신체 스펙에 대한 질문을 받네요. 혈액형은 AB형이고요. 네. 키는 제가 대외적으로는 167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165입니다. 165. 네,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과 영화. 워낙 제가 책이랑 영화를 좀 다양하고 얕게 보는 편이라서 뭐 딱 하나를 찍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스탠포드 피로회복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스탠포드 대에서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을 관리하는 분이 쓴 거거든요.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그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살을 빼고 싶거나 나를 관리하고 싶을 때 그 책을 많이 참조해요. 특히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거기서 강조를 많이 해요. 고기하고. 제가 그래서 밥을 요만큼 먹고 채소랑 고기를 이만큼 먹어요. 대식가인데 그래도 덕분인지 좀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 보인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책 하나 갖고 올게. 잠깐. 영화는 저의 작년에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았던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 제 에세이에 나왔는데, 우리 빈둥님들은 다 한 권씩 사서 보셨겠죠? 네,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영화는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 남북전쟁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강인한 여성상이 나오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스칼렛이 롤 모델, 약간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인물이었어요. 처음만 조금 읽어도 될까요? 첫사랑의 기억은 강렬하다. 첫 키스의 기억도 강렬하다. 언제나 삶을 뒤바꾸는 그것은 때로 마치 어제의 것처럼 뜨겁기도 하다. 내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열렬히 사랑했고 평생 그 키스를 잊지 못했던 남자. 네, 누군지는 제 책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좋아하는 노래? 나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은데? 저는 그냥 가사가 있는 발라드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늘 듣는 노래가 두 가지인데, 에픽하이를 참 좋아하고요. 에픽하이 노래 다 좋아하고, 그다음에 에피톤 프로젝트. 굉장히 슬프고 싶을 때, 바닥을 치고 싶을 때, 에피톤 프로젝트, 스타이즈본의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거기 OST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최근에 오보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보에가 무슨 악기인지도 모르고 사줬거든요. 오보에가 뭔지는 알아야겠다 싶어서 오보에 연주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좀 자주 듣는 편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묵직하면서 서정적인 그런 음색이더라고요. 새해에는 오보에 음악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저의 최애 여행지는 제 고향이 어디다? 제주도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기회가 되면 자주 가고 싶고요. 제가 원래 프리를 할 때 제 별명을 지었었거든요. 제주도 이대미녀라고. 근데 그 캐릭터를 많이 못 써먹은 것 같아요. 새해에는 좀 써먹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그다음에 MBTI는 저는 ENTP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청과 함께 찍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조수빈TV 영상 중에 애착이 가는 영상이 있나요? 저는 작가가 따로 없고 제가 모든 콘텐츠를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뭐 애착이 안 가는 건 없는데, 저는 반포주공 그 영상이 있어요. 저는 부동산 채널이 아니고요. 제 채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딱히 뭘 기획을 해서 대단한 콘텐츠를 내놓는다기보다는 제가 살다 보면은 지나가는 동네, 사용하는 물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가고 싶거든요. 그 반포주공 영상에 나오지만 제가 그 동네를 우연히 알게 되고 되게 좋아했어요. 제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면서 이거를 부동산 뭐 몇 억이다 이런 관념이 아니고 이 아파트에도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없어지기 2주 전이어서 요 스토리를 한번 걸어다니면서 담아볼까? 약간 시험 삼아 했는데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이렇게 가서 찍게 됐고, 저는 그래요. 제가 부동산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게 뭐 오를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뭐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물건들, 그런 것에 스토리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자꾸 저를 부동산 채널로 알고 계시는 예, 저는 스토리 채널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하고 앞으로 더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 마이백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사실은 너무 미안한데 평소 다닐 때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녀요. 주머니에 지갑하고 핸드폰만 놓고 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백을 열었을 때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실 때 이 사람이다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었나요?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히 제가 뭐 소개팅도 하고 당연히 다른 분들도 만나봤었는데 그냥 첫 느낌이 좀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결혼까지 갈 것 같은. 그 어떻게 하시는지 말해줘. 너무 원칙이 많아가지고 뭐 요즘에는 이제 좀 약간 자산이 하락장이잖아요. 당연히 이때는 굉장히 아껴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부터 따지면 저는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상승기 초입부터 딱 그 마지막까지였는데, 그때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저는 예금보다는 그 당시에는 뭐 월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동산을 제가 첫 매입을 했었어요.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걸 팔아서 돈은 안 됐고요. 다만 처음에 그거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내보고 이자를 내보면서 약간 돈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시도를 한번 해보셔라. 저는 이제 뉴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신문을 보다 보면 지금 이런 트렌드가 있고 이런 산업이 주목을 받겠구나. 촉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주 뭐 커피 사 먹을 가격으로 조금씩 주식을 사는 편이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장이 너무 안 좋아요. 저도 지금 마이너스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또 원칙이 있는데, 저는 지금 특히 월급이 아니고 이제 출연료나 부정기적인 수익을 얻잖아요. 옷을 사고 싶거나 뭔가 큰 맘 지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수입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사고 싶다, 예쁘다. 그럼 그걸 오늘 사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을 벌 일이 있다. 100만 원이 통장에 꽂힐 때까지 그 옷이 생각이 나면 삽니다. 네. 자, 저의 영상 가운데서 힘들 때 이 영상을 봐주세요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강관리, 나만의 식습관. 자, 비슷한 질문인데요. 스탠포드식 피로회복법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꼭 지키는 건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저는 눈 뜨면 첫 번째 끼니를 반드시 채소로 먹어요. 채소를 거의 이렇게 몸에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좀 다른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소개해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비트나 케일 같은 거 갈아서 마시면은 정말 화장실을 잘 가게 돼서 정말 살이 빠지는 게 제가 느껴지고 피부 톤이 달라져. 요즘 달라지지 않아요? 자신의 매력 포인트. 전 잘 모르겠어요. 제 매력이 무엇인지. 글쎄요. 우리 빈도님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저의 매력을 발굴해주세요. 매력 발굴단. 늦은 나이에 다른 진로로 도전을 하고 싶은데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수빈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어떤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 없는데, 제가 회사를 한번 간둬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늘 생각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내가 비록 지금 일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일에서 얻는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보상이 확실하다면 고민을 해보겠죠. 항상 생각하는 인생이 한 번뿐이다. 예. 우리가 죽을 때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는 항상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내가 인생을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그냥 그 재산은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경험인 것 같아. 근데 나 스스로는 알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내가 진로를 옮겨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라면 옮기지 마세요. 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막 이직이 직업이야. 퇴사가 직업, 난가? 옮길 땐 새로운 도전을 하던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독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은 말리고 싶고요.
다만 오래 고민했고 인생 한 번뿐이고 내가 right now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렵다 라고 생각한다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꿈 같은 이야기네요. 일주일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사실 여행을 못 간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사실 여행 가는 법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여권이 없어요. 여러분 여행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있다면 여행을 마음껏 가보고 싶고 제 마사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1일 1 마사지를 받으면서 파란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서 좀 쉬고 싶다. 조수빈님의 드림 하우스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참 죄송한 답변인데요. 저는 지금 드림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좋고 가급적이면 아이들 다 키우고 늙어서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나무가 되게 많아서 되게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거든요. 여기가 다닐 때 좀 여기가 천국일까? 막 그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고 뭘 누리고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이런 곳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드림하우스라기보다는 드림 별장인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제주도가 제가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주택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 빈도님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저는 2022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채널A 뉴스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나쁘게 헤어지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웃으면서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요. 하루 이틀 고민했던 건 아니고 제가 좀 고민은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여기 제가 뉴스를 그래도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던 편이고 또 앵커로서 많이 살아왔고 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너무 소중한 기회를 주신 그 방송사였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성공하는 비법으로 많은 분들이 실천이나 실행력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40이 넘으면서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한 게 실천하고 실행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20, 30대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때가 됐을 때 잘 끊어내는 것도 그 삶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더 추해지거나 더 부족해지거나 그러기 전에 좀 잘 마무리하는 거. 꼭 뭐 뉴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영원할 것 같던 친구가 지금 연락 안 하기도 하고 또 안 만날 것 같았던 사람과 지금 제가 나랑 친할 수 있어 이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할 줄 몰랐거든요. 완전 다른 세계였단 말이에요.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거. 다만 우리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훌륭한 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근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대중이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때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수명을 연장하려고 할 때 사실 본인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의지를 스스로도 좀 매몰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동기부여 연설가들이 지금 하세요. right now. 실천, 실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기계적인 루틴이 되기 시작하면은 소진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뉴스나 앵커라는 장르를 굉장히 사랑하고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게 한 또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앵커를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할 거예요. 3년 3개월이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 여기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저는 대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뉴스가 아니더라도 채널A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송사와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 다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통해서 아주 짧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성취감, 성장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제가 영원히 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젊을 때 좀 쉬어가는 템포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뭔가를 도전한다는 생각보다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쉬어가야지 보시는 분들도 질리지 않고 제가 또 새로운 일을 했을 때 또 설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 같더라고요.
네. 앵커로서 가장 행복했거나 슬펐을 때,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행복했던 적보다 저는 그 뉴스를 전할 때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 9시도 제가 3년 8개월 했거든요. 제가 한 2년이 넘어가면 약간 좀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뉴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람이 사는 이야기보다는 죽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았고요. 다만 보람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특히 채널A에서는 간혹 가다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셀럽을 만나는 것보다도 어떤 사건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만날 때, 그럴 때 제가 더 보람을 많이 느꼈고, 저희는 매일매일 하는 일상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언론을 한번 타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기회 자체가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 만날 때 보람이 있었고, 실제로 만나면 이분들 나름대로 생활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또 주변 일상이 있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일상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그런 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었다, 앵커라는 일이.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어떤 사건의 표피로만 다뤄졌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게 제 유튜브 채널이 됐던 다른 채널이 됐던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고 싶다. 자, 2023년 새해 계획은, 자, 이렇게 저는 뉴스 앵커로서는 잠시 쉬어가게 됐습니다. 영원히 쉴지 잠시 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해에는 그냥 조금 제 무게감을 내려놓고 삶에 있어서 쉬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TV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뭘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엄마기도 하고요, 아내이기도 하고요, 하는 일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좀 쉬지 못했는데, 쉰다기보다는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애가 조금씩 제 품을 떠나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올해는 좀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왜냐면 이 아이가 영원히 아이는 아니잖아요. 새해에는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를 도와주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스케줄이 너무 빡세서, 그냥 빡세다? 스케줄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찍고 가고 안녕 다음에 봐 이게 끝이었거든요. 좀 그런 것보다는 한 해를 하더라도 좀 깊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빙동님들 감사하고요. 지난 2022년 제가 사실 영상을 많이 올리는 편도 아닌데 8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제발 실버 버튼 한 번은 받아보고 싶어요. 시작할 때는 과연 가능할까, 10,000명만 돼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점점 욕심은 생기더라고요. 새해에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도 많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까요?